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세월호 특조위 기한 보장을 외치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바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제가 인터뷰를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가장 핫한 손혜원입니다. 네. 맞아요. 아니,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무안한 게 오늘 굶으셔가지고 힘이 없으실 텐데. 뭐 며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뭐 이거 반나절 굶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네, 오늘 이렇게 특조위 지키기 지지 단식, 세월호 특조위 단식 농성에 함께합니다. 이걸 달고 앉아 계십니다. 왜 이렇게 단식에 나서시게 되셨나요? 이분들이 나서서 단식하시는데 네. 제가 뭐 도와드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신영복 선생님 말씀 같이 그 비가 오는데 우산을 받쳐 드리는 것보다는 함께 비를 맞는 게 이분들과 함께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들 같이 나가자고 바람 잡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니, 성주도 이렇게 같이 막 해서 이벤트를 준비하시더니 이것도 함께 힘을 쓰셨군요. 왜냐면 우리가 좀 나와주면 네. 우리야 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와서 조금이라도 좀 더 주목받을 수 있고 이렇게 뉴스거리라도 된다면 그것이 네. 세월호의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금 한 15명 정도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 제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 아니, 지금 세월호 특조위 기한이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이 특조위 특별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6월 말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진상 규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라면 진상이 네. 규명될 때까지 있어야 되죠. 어떻게 이걸 기한을 정하고 합니까?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 그 전제는 일단은 이게 인양이 돼야 되는 거고 인양한 후에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 밝힌 다음에 그만둬야지 이게 누가 이 시간을 정하나요? 규명될 때까지가 시간이죠. 네. 뭐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 원내부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법이 6월 말까지니까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뭐 늘리자고 이렇게 하는 거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대로해서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까? 응? 법대로해서 네. 사이다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상을 밝힐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진상 조사할 때까지 가야 된다, 특조위 조사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받아주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공전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네.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특조위 관련돼서 이제 특위가 만들어졌고 네.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그 국민의당은 더 좀 자기들의 일이잖아요. 네. 이 진도나 이 호남 쪽에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제 생각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아마도 저는 뭐 메아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이석태 위원장 다음에 이제 권영빈 상임위원, 내일 또 박종훈 상임위원 계속해서 특조위 조사위원들이 나서서 릴레이 단식을 하게 되는데 조사할 시간도 모자란데 이렇게 나와서 밥을 굶어야 되는 이 현실, 왜 이렇게 누군가 나와서 밥을 굶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오면서 의원님들 이렇게 단식 릴레이 단식 하셔야 되고. 정말 일할 시간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상한 나라죠. 예. 이것이 뭘 그렇게 복잡한 일이고 뭘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일 하나 제대로 이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지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전혀 딴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네. 같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단식하는 길밖에 없어서 이렇게 택했지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당에 투표 마치고 또 오셨잖아요. 참 몸이 두 개라도 쉽지 않은 의정 활동인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나와서 현장에서 밥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와서 함께 호흡하고 네. 어려울 때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걸 맞는 몸소 사람들 옆에 우리가 있어야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저뿐 아니라 딴 분들도 다 열심히 잘 하시는데 네. 지금 너무들 현안도 많고 복잡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쉽게 용기를 못 내고 있지만은 또 제가 옆에서 같이 갑시다라고 하니까 뭐 아주 열 몇 명이 그냥 순식간에 모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세월호 얘기는 아예 안 하고 있고 뭐 예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세월호 진상 규명을 돈 문제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그동안 돈을 엄청 썼는데 밝힌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새누리당과 정부의 청와대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 뭐야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같은 것들 네네네. 우리가 지금 그 돈을 이 국가 브랜드에다가 쓴 돈들을 보면은 10년이 넘는 동안에 너무나 여러 개의 브랜드들 이름 만드는 데는 뭐 몇십억 들었다고 치죠. 네. 홍보하는데 몇백억씩 써가면서 그 일들을 그렇게 공중 분해를 시켰어요. 네. 세금 걷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뭐 기업들한테서 500억인가 걷었다는 거 그것도 또 국가 브랜드래요. 네. 이렇게 만만한지 국가 브랜드 갖고는 저렇게 돈을 걷고 저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네. 그리고 공중에 저렇게 날려버리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300명이 넘게 뭔가 잘못된 그런 이 어떤 정치라든지 이런 네. 게 뭔가 이렇게 규제라든지 또 하나는 여기서 어떤 비리들이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순식간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을 잃었는데 여기서 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는 저기 어디야 아프리카에 무슨 뭐 소녀들 공부를 시킨다고 뭐 1년에 얼마씩을 뭐 몇백억을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외국에 지진이 났을 때 돈을 보낸 것이 네. 예비비를 편성해서 수백억씩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조위 하는데 이거 몇십억 들은 걸 갖고 이렇게 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 자료들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네. 옆에 한간 누르시니까 네, 하는 네. 얘기예요. 외국에서 지진이 났다고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그걸 예비비를 갖고 내 돈을 보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한심한 나라입니다. 네.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는지 참 어이가 없죠. 네. 이렇게 어. 믿고 국민들이 믿고 이 나라를 믿고 계속 가야 되는지 이제 걱정입니다. 네. 아니 벼랑간 이 손혜원 의원님의 얼굴이 무서워지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웃는 모습만 제가 뵀다가 우리 공예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 다 네. 천사인 줄 알아. 그쵸? 선생님? 다 천사인 줄 알아. 그런데 이 국회에 계신 분들은 저를 네. 되게 무서워하세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나설 때 나서줘야지. 네.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근데 강한 모습. 네. 공예하시는 분들은 제가 천사인 줄 알아. 그러게요. 이분들은 참 고통받고 네. 이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너무 억울한 삶을 사신 분이고 네. 평생 동안 한 길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런 규제라든지 문화재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일생이 무너지는 분들이세요. 네. 또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소리를 높입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해야죠. 네. 홍일량 선생님.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들의 아픈 목소리 그리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인데 여기에는 뭐 돈 얘기, 예산 얘기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은 펑펑 쓰고 있는 그렇죠. 이런 박근혜 정부의 생색나는 모습, 일에. 생색나는 일에 생색내고 있고 이런 것들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월호 특조위 기한 보장,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있어서 야당,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여소야대, 야당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힘들지만 국회 선진화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끝까지 힘을 내야 될 것 저야 같은데 뭐 끝까지 가죠. 네. 다른 분들이 문제지. 같이 가주세요. 저는 생각하면 행동하니까 네. 뭐가 이렇게 계속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네. 안에도 적이 많아. 우리 당에도 적이 많아. 그래요? 힘내셔야죠. 이기셔야죠. 팟짱 애청자분들이 응원하고 계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세월호 특조위 문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문제 저희가 다뤄봤는데 이 얘기도 되게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성주 얘기인데 성주에 오셨어요.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손혜원 의원이 앞장서서 오셔가지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놀 수도 있구나. 놀긴 뭘 놀아. 이렇게 정말 밝고 즐겁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 성주 국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투쟁할 수 있구나 이걸 처음 저는 느꼈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오마이TV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더러 춤 좀 배우고 오라고.
거기서 트위스트를 막 추는 모습 전 정말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격렬하게 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복잡한 우리 보좌관들 얼굴도 다 떠오르고 여기서 내가 너무 갔다가 나중에 이걸 감당 어떡할까. 아, 그러셨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제 네. 성주의 촛불 집회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김영건 의원이 아.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갑니다라고 네. 했어요. 두 번째 표창원 갑니다. 박주민 갑니다. 아. 이렇게 해서 붙은 거예요. 카톡에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가는데 우리가 22일 만에 우리 당이 제일 늦게 맞아요. 3당 중에 간 거 4당 중에서 제일 늦게 가는데 이제 제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한 것이 우리가 늦게 가서 야단 맞는 거는 뭐 당연한데 늦게 가서라도 우리 진정성이나 우리 성의를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포에 있는 그 공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기꺼이 같이 가시겠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버전을 3개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점잖은 거 한 곡 부르고 인사하고 가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분위기 좀 보면서 트로트 네. 그 이제 그 가사 바꿔 부르기 한두 개를 한다라고 했고 근데 6곡을 준비를 해갔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 봐서 한 곡, 2곡만 하고 끝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3단계를 분위기 보면서 가겠다고 이제 오.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네. 3단계 플러스 알파로 내려가서 춤까지 춘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춤추고 노래할 때 3,000명이 넘는 성주 국민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보내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그분들이 앞에서 너무 많이 펑펑 우시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우시는데 이 표창원 의원이 네. 나가서 미친 듯이 춤을 추는데 그게 땀이 아니고 눈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가발 밑으로 예. 너무 울면서 춤을 춘 거예요, 그 친구가. 눈물이었어요. 네, 땀과 눈물이 합해진 거지. 그 우는 거를 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표창원 의원도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환호하면서 우시는 걸 보면서 같이 울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내려가서 1, 2, 3단계가 있었지만 세 번째 버전까지 다 쓸 수 있었다는 것에 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늦게 갔고 22일이나 지난 뒤에 갔을 때는 우리가 뭔가 그분들한테 남다른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랬고 열심히 저희가 했고 여러분들이 너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네. 감사했고 그러게요. 예, 국민들이 너무 끝난 감사했고 다음에 정말 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이 네, 난다.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네. 아 이런 정말 촛불 집회는 처음이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응원을 이 해주셨습니다. 촛불 집회 같은 그런 집회가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것이 축제같이 해야 돼요. 맞아요. 심각한 얘기를 이렇게 좀 더 이게 쉽게 가볍게 이렇게 항상 화내고 울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간다.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조심을 한 거죠. 네. 이걸 우리가 과연 여기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얼마나 기뻐해 주셨는지 네. 저는 참 좋아요. 우리 당에 박주민 의원이나 표창원 교수 같은 의원 같은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일당 100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이번. 맞지. 인원수만 많으면 뭐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오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예. 아니 그 성주 국민들도 이렇게 피켓을 준비하셔가지고 예쁘게 만드셨더라고요. 갖고 왔어 그거 선물 그러니까 주셨어. 그 우리 의원님 차에 실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셨죠? 네. 여기도 차에 있는데 이따가 공연할 때 그거 좀 꺼내놓을까? 오늘도 공연하세요? 오늘 해요. 오늘도 오늘 공연해요. 오늘은 그래요? 클래식으로 우아하게요. 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위해서 이 손혜원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가시니까 뭔가 달라지고 있네요 정말. 그런가요? 네. 좀 더 아니- 큰 게 달라져야지. 정권이 교체돼야지. 쓸데없는 거 말고. 정권 교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기자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자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네.
꼭 하겠습니다. 이 약속 저희가 믿고요. 아니 성주 군민들 간담회 때도 만나보시고 얘기를 좀 나누셨잖아요. 어떠셨는지 그걸 좀 듣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위로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용기를 더 갖게 되었고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는 그 모습이 너무 훌륭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는 것, 질문하는 것, 이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성주군민 모두가 네. 전부 다 사드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사드 얘기는 꺼낼 필요도 없었어요. 사드가 어쩌고 뭐 위에 뭐 네. 전자파가 어떻고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우리. 맞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국회의원들 하셨고 이제 저는 실천으로 몸으로 보여드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겠습니다라고 네. 했던 것입니다. 아니 저도 성주 가서 놀랐는데 성주 군 전체가 다 이 배너 그 펼침막으로 다 덮여 있는데 정말 기발해요. 문구 자체 하나하나가. 제가 다음 주부터 네. 그 문구들을 이제 대중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요? 성주에서 온 것들. 정말 저는 카피라이터가 써준 줄 알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혹시 손혜원 의원님께서 써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잘 쓰셨는데 예. 너무 재밌는 게 있어. 이 똑같은 현수막이 몇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 네. 밑에 보니까 어. 무슨 중학교 65회, 아 맞아요. 64회, 63회. 오, 예. 그러니까 이걸 학교에서 그 디자인을 해서 기수별로 돈을 낸 거예요. 야. 그리고 동네 무슨 단체들, 맞아요. 관변 단체들도 다 같이 네. 돈을 내서 자기들 현수막을 다 따로따로 다른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없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달고 부동산에서도 달고 네. 아우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런 시민운동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이게 뭐랄까 뭔가 집중되면서도 한 목소리를 내면서 네. 이 분열하지 않으면서 이게 뭐 그들의 생존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의원님 봐주세요. 파란 리본도 달고 계십니다. 세월호 노란 배지도 달고 계시지만 평화를 상징하는 우리 성주 군민들이 만든 평화의 나비 파란 리본을 달고 계시는데요. 이 성주 군민들의 투쟁 그리고 사드 배치 반대가 왜 중요한지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뭐 사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 저희는 다 전문가. 이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없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거라면은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작업이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첫째 제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나라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네. 이 장관이나 지금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국민을 뭘로 보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 어저께 나왔다는 그 뭐 대안이라는 게 성주에서 하되 다른 곳으로 좀 한적한 곳으로 옮기겠다. 네. 그 성주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그걸 받아들일 자세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주가 또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네. 성주가 처음에는 왜 성주냐라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드는 대한민국에 안 낸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 단계적으로 이 정부가 왜 사드를 우리나라에 놔야 되는지를 시간을 갖고 납득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드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중국 얘기 뭐 너무 시끄럽게 나와서 참 어이가 없는데요. 네.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이제 상대하는 화장품 가게에 이제 그 여직원들을 배치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지금 다 망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안 들어와요. 어떻게? 예, 그러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여기 아침부터 찾아오셨던 분들 중에서 네. 지금 중국 출장 가기 지금 전에 여기 들려서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자기 성주 출신으로 대구에 살고 있는데 성주에 오셨었대요, 그날. 예. 그러면서 지금 자기 출장 중국으로 가지만 이제 비자가 끝나면은 비자가 안 나올 것 같대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난감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중국에서 공부한 중국 통이라고 하시는 이제 국회의원분이 이 카톡방에
글을 올리셨어요. 자기가 중국 가서 이 교민들을 만나고 현지 언론들을 좀 만나서 이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 네. 1박 2일 정도로 가려고 하는데 혹시 국회의원분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어떤 상황인지 가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세월호 팽목항에 가보고 성주에 가보고 통영에 소목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방구대 상황이 어떤지 보는 거 마찬가지로 중국의 현지에서 지금 교민들이나 그리고 거기서 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거 그리고 현지 언론들 우리나라 언론들이죠. 이분들하고 얘기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다 그런 거예요. 예. 이걸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똑바로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알리고 우리가 왜 가는지 너무 뻔한 거잖아요. 휴가 때 우리 돈으로 중국 가는데 대통령은 맨날 저렇게 한복을 뻗쳐 입고선 저렇게 다니면서 우리는 가면 안 됩니까? 여당 의원은 안 갑니까? 그러게요. 이게 가는 게 우리가 무슨 뭐 법을 어겨서 가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일을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서 그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교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을 좀 아주 자세히 잘 살펴보고 오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현장에 가봐야 그러니까요. 아니 알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현장에 가겠다는데 왜 못 가게 하고 뭐 그거를 뭐 비판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들 36도에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이거 제가 걸고 있는 네. 이 자리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요. 그럼요. 어? 우리 방에 시원한 방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아, 필요해서 그럼요. 오신 거 아니에요? 네. 현장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 또 파장이 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가서 잘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주 라이브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팟짱에서도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그때. 좋아. 알겠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팟짱에서 좀 갑자기 찾아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손혜원 의원님 오늘 단식하시는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아닙니다. 네, 중국 갔다 오셔도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